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딥러닝 병아리반 두 번째 시간으로 뉴런과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장의 이미지는요, 신경망과 딥러닝의 역사를 잘 설명하고 있는 이미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은 여기 퍼셉트론, 오늘 배울 주종료한 내용이고요. 이미 1957년에 이 개념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사실 이거에 대한 기반이 되는 개념은 1943년에 이미 나왔다는 거를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추후에 나올 그런 수업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생물 시간에 배웠던 이 뉴런이라는 개념은 이 수성돌기를 통해서 어떤 화학적 신호들이 우리 뇌에 있는 뉴런 신경세포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축삭을 거쳐서 특정한 역치 이상의 신호는 축삭 말단으로 다시 전달이 되고, 그렇지 않은 그 화학적 신호들은 전달이 되지 않는다. 뭐 이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진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런 뉴런의 아이디어를 컴퓨터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컴퓨터 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컴퓨터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인공적인 지능을 만들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퍼셉트론은 초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뉴런에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1부터 X1부터 XM까지 다양한 입력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각각의 신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중치라고 하죠. 각각의 신호들의 중요성을 이렇게 W0부터 WM까지로 표현을 해서 이 각각의 신호들을 곱해줘요. 그래서 1 곱하기 W0, X1 곱하기 W1, X2 곱하기 W2, 이렇게 해서 XM 곱하기 WM까지 이 각각의 인풋과 웨이트를 곱한 값을 시그마에서 더해줍니다. 그래서 더해준 값을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역치를 나타내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은 각각의 신호들을 더해주는 부분이고요. 중요성을 곱해서 더해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입력된 신호들의 합이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 통과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 뉴런의 신호가 다음 뉴런으로 전달이 되는 이 모습을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묘사를 해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X1, X2 두 가지 입력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X1에서 입력이 들어오고요. X2에서 입력이 들어오고요. B라는 입력은 X1, X2랑 별도로 바이어스, 편향이라고 하는 건데요. X1과 X2는 별도의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입력이 들어올 때 X1의 중요성을 가중치로 표현을 하는 게 W1이에요. X2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게 W2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랑 별도로 이 뉴런 자체에서 어떤 값을 더해줄 건지 뺄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게 이 바이어스라고 하는 B라는 이 변수인데요. 이 식을 풀어보면 W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식이 W1 플러스 곱하기 X1, W2 곱하기 X2, 이게 만약에 입력이 n개면 이 X와 W 값이 각각 n개까지 이렇게 많이 곱해지겠는데, 여기서는 일단 심플하게 입력을 두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식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래서 곱하고 더한 요 값들이 통과가 돼요. 어디로 통과가 되냐면 우리가 좀 전에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 활성화 함수라고 하는 걸로 통과가 돼요. 액티베이션 펑션 앞에서 봤었죠. 여기에서는 계단함수라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계단함수 말고도 다양한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서는 이 계단함수를 조금 더 우리가 코드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살펴보면요. 만약에 wx 플러스 b라는 요 값이 0보다 크면 1을 리턴해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0을 리턴해 준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계단함수의 기본 상태는 입력된 값에 따라서 0 또는 1이라는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y-hat이라고 하는 거는 머신러닝에서 보통 우리가 예측한 그 y-값, 예측한 출력 값에 대해서 y-hat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w1과 w2, b라는 값을 정해주면 이 x1, x2라는 입력이 들어와서 어떤 y-hat이라고 하는 값으로 출력이 되겠죠. 지금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그냥 굉장히 간단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구나, 이제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당시에 컴퓨터를 만들던 사람들이
and or not이라고 하는 논리 게이트라는 걸로 이런 덧셈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컴퓨터라고 하는 게 뭐 기본적으로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연산,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기를 만들었는데 뭐 어떤 원리인지는 알고 싶은 친구들은 좀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신호가 지금 두 개가 들어가요. 이거는 지금 or라는 뭐 이제 논리 합이라고 하는 게이트고, 얘는 and라고 하는 논리 곱이라고 하는 게이트고, 얘는 not이라고 하는 부정, 그러니까 인버트 해주는 그런 회로인데요. 여기에서 신호가 0이 들어가고 여기서 1이 들어가면 보세요. A에서 0이 들어오고 B에서 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0, 여기서 1이 들어왔죠. 이 두 개가 논리합,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되면 이 출력은 1이 됩니다. 그래서 1이 쭉 나가요. 그럼 여기 1이 도착해 있겠죠? 자, 다음으로 여기에서 1이 나왔고 여기서 0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AND 논리 곱이라서 둘 다 1이어야 1이 출력됩니다. 다시 말하면 1, 0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선 0이 출력되겠죠? 그래서 0이 쭉 가다가 인버트를 만나서 뭐가 됐을까요? 네, 1이 됐겠죠. 여기서 1이 들어왔고 여기서 1이 들어왔으니까 1과 1이 여기 논리 곱 게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1, 1 둘 다 1이 들어왔으니까 출력이 1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0 더하기 1 하면 이제 썸은 1이죠. 그 다음에 반올림 숫자는 이준수인 경우에 없겠죠. 자, 그거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자, 여기서 1이 들어왔고요. 여기서 0이 들어왔잖아요. 이거의 출력이 뭐죠? 0이었죠. 0이 쭉 따라가면 올림수가 없다. 그래서 이진수의 덧셈을 이렇게 and or not이라고 하는 논리 게이트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퍼셉트론을 가지고 이런 and or not 게이트를 만들게 되면 이것도 컴퓨터 같은 것들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and와 or 게이트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버퍼라고 하는 건 A가 그대로 A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A가 0일 때 출력이 0이고요. A가 1일 때 출력이 1이에요. not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인버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0이 들어오면 1이 나가고 1이 들어오면 0이 나갑니다. 자, and 아까 논리 곱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파이썬 배울 때도 and, or 이런 그 논리 연산자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0, 0이 들어왔을 땐 0, 0, 1이 들어왔을 때도 0, 1, 0이 들어와도 0, 1, 1이 들어올 때만 1이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는 0 곱하기 0이 0이고 1 곱하기 1이 1이니까 논리 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r, 아까 약간 물고기 비슷하게 생긴 모양인데요. 여기서는 0에서 0이 들어오면 0이고 0, 1, 1, 1, 0, 1, 1, 1, 1 이게 논리적인 거기 때문에 참과 참이 더해지면 참이고 이제 이런 개념이 여기서 올림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0, 0일 때만 0이고 0, 1, 1, 0, 1, 1, 1일 때 모두 1이 출력이 되는 이제 이런 게이트, 이런 회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파이썬으로 이 퍼셉트론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구현하는 건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코드를 그대로 보여줄 건데요. 시간이 좀 있는 친구들은 아니면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요거 선생님이 제시해준 코드를 여러분들 한번 직접 타이핑을 해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구나 라고 실행 결과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퍼셉트론 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입력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는 W1, W2 그리고 B라는 어떤 이런 가중치 값들을 설정을 해줬을 경우에 이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y 햇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W 값을 WB 이 값들을 컴퓨터가 이제 자동으로 찾아내 주는 건데 우린 여기서 수동으로 한번 값을 설정을 해줄게요. 다시 말하면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여기 W1, W2, B라는 값을 우리가 수정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출력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W1은 처음에 1로 두고요. W2는 1로 두고요. B는 1로 둬볼게요. 다시 말하면 여기 W1 값이 1이고요. W2 값이 1이고요. B 값이 1이에요. 자, 그랬을 경우에 X0, 1과 X2의 입력이 0, 0 이렇게 들어왔어요. 처음에 0, 0 한 세트가 들어갑니다. 자, 0이랑 0이 들어갔으면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WX 값은 0이 되고요. 자, 여기서 B 값이 1이 되니까 1이 되면 여기서는 1이 지났으니까 여기서는 y 햇 값이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어서 x1, x2 값이 0, 1이 들어왔어요. x1이 0이고 x2가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0이 되고 여기서는 1이 되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2는
또 1보다 크니까 네, 여기서 또 y의 햇이 1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00일 때도 1이 되고 01일 때도 1이 되고 10일 때도 1이 되고 11일 때도 1이 돼요. 자, 이거는 지금 퍼셉트론의 기본 구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려고 만들었는데 여기서 어떤 값이 들어와도 무조건 1이 나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b라는 값을 1로 줘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1이 더해지면서 무조건 얘는 1 이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 값이 들어오면 달라지겠지만요. 네. 자, 아무튼 여기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AND랑 OR 문제를 해결해 볼 건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x1, x2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직선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그래서 기울기랑 이 y 절편, 그러니까 x2의 절편이겠죠.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풀리는데 어떻게 풀리냐면 이 직선을 기준으로 아래 부분은 0, 위에 부분은 1 이렇게 봐서 여기선 AND니까요. x0이 0이고 x2가 0일 때는 y 값이 0이 되고요. x1이 0이 되고 x2가 1일 때도 0이 되고요. x1이 1이고 x2가 0일 때도 0이 되고요. x1, x2가 전부 다 1일 때만 검은색이 1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어 게이트의 문제는 x랑 x1, x2가 둘 다 0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1이 되게 하는 이 직선을 만들어내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선생님 코드로 먼저 구현을 해봤어요. 아까랑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바뀐 게 뭐예요? 네, x1이 0.5, x2가 0.5, b가 마이너스 0.5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AND 게이트가 구현이 되었어요. 자,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W1, W2 똑같은데 B 값만 0으로 바꿔줬더니 이번에는 오어 게이트 00일 때만 0이고 나머지 경우에 1이 나오게 되는 오어 게이트가 구현이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와, 이거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게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렇게 W랑 B 값, 이 가중치 값들만 바꿔주면 AND 게이트도 됐다가 OR 게이트도 되니까 이걸 가지고 진짜 우리가 컴퓨터 수준의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1969년에 마빈 마비스키랑 시모어 페퍼트라고 하는 당시의 수학자이자 인공지능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어떤 논문을 내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표지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하냐면 XOR라는 게이트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AND, OR, NOT 이게 기본적인 게이트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게이트예요. 이 게이트를 보시면 0, 0일 때는 0, 0일일 때는 1, 1, 0일 때는 1, 1, 0일 때는 0. 그래서 이게 XOR라고 하는 게 exclusive OR라고 해서 배타적 논리 합이라고 불러요. 왜 배타적이라고 부르냐면 같은 거일 땐 0이 나오는데 서로 다른 게 나올 때만 아웃풋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회로를 만들려고 봤더니 아까 그처럼 도식화했어요. 그래프로. 그랬더니 x1, x2가 0일 때 0이고 x1, x2가 1일 때 0인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에 이제 1이 돼야 되는데 이걸 직선으로 그으려고 했더니 도저히 그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휘어지게 곡선을 그리지 않는 한 다시 말하면 직선으로 그리게 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 논문에서 밝혀내요. 그리고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렇게 퍼셉트론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층이죠. 여기서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래서 두 개의 층, 그러니까 여러 개의 층을 만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퍼셉트론이 지금 이제 세 개가 작동하는 거예요. 첫 번째 퍼셉트론이 여기 작동하는 거고요. 두 번째 퍼셉트론이고 H1, H2 퍼셉트론이 합쳐져서 세 번째 퍼셉트론인 Y1으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게 X1의 웨이트, 여기는 X2의 웨이트, 여기도 X1의 웨이트, X2의 웨이트, 여기도 웨이트, 이거는 아까 본 바이어스, B 값들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또 코드로 한번 볼게요. 자, 또 아까랑 거의 다 똑같아요. 여기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스펠링이 좀 길어서 P1, P2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여기 P1은 여기 H1을 지금 의미하고요. P2는 H2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가중치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W1이 X1에 대한 가중치니까 1이고요. W2의 가중치가 1이에요. 그리고 바이어스 여기서 들어오는 값이 0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W1, W2 B 값을 우리가 어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값으로 바꿔줬어요. P2 마찬가지로 여기 제시되어 있는 1, 1, -1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3는 여기서 P1과 P2의 출력값을 입력으로 받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웨이트 값은 H1에서 오는 거에 1, H2에서 오는 거에 -2, 그리고 바이어스는 0 이렇게 설정을 해줬어요. 나머지 코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진짜 0, 0일 때 0, 0, 1일 때 1, 1, 0일 때 1, 1, 2일 때 0 이렇게 문제가 풀렸죠. 자, 이렇게 풀었으면 그러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XOR 문제도 풀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여러 개의 멀티레이어로 퍼셉트론을 구성을 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풀 수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각각의 이 선에 해당하는 가중치 부분이 있었죠. W1, 2 이런 게 실제로 막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수억 개의 가중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중치들을 자동화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이 퍼셉트론의 논문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이미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퍼셉트론 개념 뒤에 1969년에 여기서 XOR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마빈 민스키와 시모 페퍼트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풀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의 암흑기 윈터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뒤에 보시면 현재까지 딥러닝이 발전한 걸 봤을 때 이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을 했겠죠. 그래서 그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었는지를 다음 시간에 딥러닝 기호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